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북한 진행 시간의 강력입니다. 오늘은 탈북자 출신 월간조선 정광순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최성호 모자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정말 많이 가슴 아파하고 애도하고 있고 추모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자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먼저 지난 30일에 돌아가신 이제 저희 고 한성목 씨와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좀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지난달 30일 7월이죠. 7월 30일에 그렇죠. 이제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이슈라기보다는 좀 사회에 이제 알려져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참 물론 이제 그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복지나 이런 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한성욱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사각지대에 놓인 분인 건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마련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아시다시피 탈북자들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하고 계속 잘 지내봐야 되고 이제 북한 김정은하고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평화를 운운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북한에서 가장 골칫거리고 가장 이제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야죠. 왜냐면 이제 북한에 살다가 탈북해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민들이 한국 사회나 이제 다른 제3세계에 가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제 북한의 안 좋은 점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팩트인데, 이게 팩트인데 그런 것들이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싫은 거죠. 정말 아킬레스건인데 그런 거를 계속 하니까 이제 지금 정부 들어와서도 솔직히 뭐 대통령도 별로 관심 없는 상태고, 뭐 특히 뭐 이제 남북 관계는 물론 이제 탈북민들을 이제 챙겨야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통일부 자체가 이제 그 탈북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건도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사실 저 북한 땅도 아니고 이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었다는 거는 정말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저 독재 정권에서도 진짜 목숨 걸고 탈북을 하면서도 목숨을 안 걸고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상국을 거쳐서 정말 그 위험한 길을 다 겪으면서도 살아서 이 대한민국까지 왔거든요. 왔는데 이 한성무 모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걸 생각을 안 했을까요? 했겠죠, 분명히. 근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생을 포기할 정도로 마지막 결심을 먹었으면 어떠한 상황인지는 정말 짐작가거든요, 저도.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제 굶기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나왔는데, 물론 대한민국에도 굶어 죽은 사람들, 아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어떻게 특히 이제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냐면, 진짜 굶어 죽는 게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나왔는데,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이제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건 좀 개요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도에 한국에 나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제 나와서 이제 살다가 중국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죠.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이혼을 하고 이제 아들 한 명, 그러니까 아직 장애인이 가 있는 아들을 한 명 키우면서 살아갔던 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의 그 아동 지원 생계수당을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부족했던 거고, 이게 그 아드님이 이제 장애가 조금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나가서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장애가 있는 아들을 집에 남겨두고 나가서 일을 하기에는 정말 큰 역부족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지역 관할 그런 주민센터 구청에 가서 도움을 청했으나 이런 도움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서 그 이혼한 남편이 중국에 있는데 중국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뭐 이렇게 그 이혼 서류를 떼오라. 중국 가서 서류를 떼오라. 떼오라라는 식의 이제 그런 얘기들 뭐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 복지자고 복지 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을 정말 제일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게 만들었다라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죽은 지 30일 만이죠. 그렇죠. 한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60일 만에 이제 또 발견됐고. 그러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솔직히 이제 뭐 다 주변 사람도 바빴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마지막 운명을 달리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돌아가시고 60일 만에 발견됐고 이제 그것도 이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상황이 펼쳐져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뭐 집에 음식이라는 거는 고춧가루 조금밖에 없고 쌀이란 것도 없고 이제 통장에 보니까 통장에 얼마 3천 얼마 인출한 그 정황 이거 통장이 당시에는 0원이었었고 정말 그 보면서 좀 저도 막 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발견되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사회 이슈가 되면서 이제 특히 탈북민들한테는 가슴 아픈 사연으로 전해지면서 이제 분노가 이제 더 이제 쌓게 된 거죠. 솔직히 뭐 우리 탈북민들끼리도 솔직히 하루하루 뭐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가정을 네. 유지해야 되니까 서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네. 그렇게 되기 전까지 하나도 도와주지 못한 데 대해서 되게 정말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인데 그렇지만 이 한성원 모자가 주민센터나 관할 지역에 가서 어쨌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네. 어쨌든 2차에 걸쳐 했었고 네네. 그랬으면 그 관할 구역에서도 그러면 조사를 한 번은 해봤어야 될 문제점이고 네. 제 생각이에요. 네. 이게 그리고 수도세 전기료 못 내가지고 다 끊긴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한 번쯤 방문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을 해줬으면 네. 그분이 이렇게 돌아갔겠냐 하는 안타까움인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지 문제에서 대한민국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럼 복지 문제가 잘 돼 있으면 그걸 실행이 안 되게 되면 뭔 필요가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수도 끊기고 전기 끊겼는데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으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참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좀 우리도 반성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이번 사건을 통해서 누구 하나 이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서 좀 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좀 더 이제 주변 사람들을 좀 더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주변 사람들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좀 챙겨나는 게 좀 생각을 하게 됐었고 이제 그런 거죠. 이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뭐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100일 안에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합동신문공부에서 조사를 받고 이후에 하나원이라는 데 갑니다. 그렇죠. 북한 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라고 이제 공식 명칭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통일부 소속입니다. 그 통일부 소속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사회 정착 교육을 받게 되죠. 되는데 이제 거기서 12주 네, 그죠. 한 3개월 정도를 받으니까. 12주 정도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지역마다 이제 배치가 되는데 배치가 되면 여기서 이제 뭐 관할 경찰서에서 이제 저기 좀 그런 보호 관찰관이라고 해야죠. 그 사람들 이제 보호를 해주게 되고 이제 뭐 지역마다 다릅니다만은 이제 구청이라던가 이제 뭐 이렇게 접십자에서 나와서 이제 좀 도와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접십자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그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혼자 살거나 이제 좀 힘든 집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체계적이지는 않습니다. 체계적이죠. 이제 전국에서 공통되지는 않고 각 도시마다 군 구역마다 또 다르게 있어가지고 정말 그 탈북민들한테 관심이 좀 많거나 이제 좀 하면 그래도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의 손길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이 박원순 시장 같이 이제 북한이 탈주민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런 관심조차 없으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제 뭐 이루어지더라도 정말 미흡하게 이제 이처럼 이제 미흡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고도 발생을 한 거고. 근데 이제 그 보호 관찰 기간이 5년이죠. 네, 그렇죠. 5년. 5년이죠. 5년 안에 이제 하는데 5년이 지나게 되면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게 되면 북한 이탈 주민과 저도 마찬가지로 포함돼서 저를 포함하시 기사창님도 포함되지만은 와서 이렇게 5년 안에 이제 적응하기라는 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세계에 살다가 그 또 완전 반대의 세계에 그렇죠. 와서 이제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애기라고 태어난 애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보면 5살가 되게 5살 애기가 자기절로 나가서 자립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저는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5년 보호 기간 끝나면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라는 이제 그런 건데 묻지도 않습니다. 더 도와줘야 될지. 그냥 한 번이라도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그 5년 끝나고 나서 그 당사자인데 당신이 5년은 이렇게 지났는데 보호 기간이 지났는데 더 도움 받길 원하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내길 원하냐 이렇게 한마디라도 가서 물어봐 준다면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사건들이 생길까 저는 이제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일단 실제로 없었고 지금 이제 제가 취재를 하다 이제 보면 보호 관찰관들도 이제 손을 거의 신경 안 쓰면 그냥 물론 지역마다 이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거죠. 보호 관찰이 한 명당 막 그 북한 이탈 주민이 한 30명, 40명 네, 이렇게 하다니까 인력 부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뭐 다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거 절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이제 저기 덜 쓰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다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구타민들 그런 그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도 분명 하실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닐까. 네. 제 보기에는 네. 어쨌든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인력 부족도 있겠지만 네. 경찰 한 분이 30-40명을 다 다룬다는 건 솔직히 힘든 일은 맞죠. 네. 힘든 맞는데 경찰분들을 내놓고라도 거기에 지역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건 네. 남북 하나재단을 비롯해서 통일부 산하 예. 탈북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차례 정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적습니까? 그렇죠.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그러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탈북민들 찾아가 이따금씩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실태 조사하고 네. 그걸 끝내버리는 게 자기 일인데 그렇죠. 그러면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가장 먼저 책임은 통일부입니다. 그렇죠. 통일부 안에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한 것들에서 이제 뭐 도움을 주거나 이제 도움을 주고 아니면 뭐 도울 수 있게 뭐 연결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좀 문제가 되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또 달라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에 뭐 아시지만 당연히 들어와서 이제 탈북자들한테 관심이 없고 오직 북한하고만 오직 김정은하고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통일부 장관 지금 김현철 장관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도 탈북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양반 자체가 탈북자 별로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안쪽에 관심이 없는 거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솔직히 내가 회사 다니면서 우리 사장이 그런데 관심 없는데 누가 하겠습니다. 밑에 공무원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소홀해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이 한성호 모자를 넣고 한성호 씨를 욕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들을 구겨주겠다고.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 그 사람이 그러면 죽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전에 탈북을 했을까? 네. 그분이 장애인이나 다른 이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 같았으면 네. 정말 뭐 부모한테 맡기던 누구한테 형제한테 맡기던 일어나가 살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시설에 보내기는 군항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그것도 다 돈을 내야 돼요. 어쨌든.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통장에 850원인가밖에 없었다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시설에 보내겠습니까? 못 보내는 상황이고 이분 같은 경우 누가 한 명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욕하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참 참담하더라고요. 제가 분향소에당 가 있으면서 수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지만 올 때마다 한국의 분들도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국인도 많고 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이럴 때마다 그냥 그분들이 우는데 저도 그냥 울컥울컥 해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에 와서까지 굶어 죽었다 탈북민이. 이 정책적으로 이게 정말 이게 이번에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렇죠. 일단은 가장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또 좀 그러니까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좀 저도 저 개인 혼자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제 살기 바쁘다고 이제 관심이 없었던 거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아까 좀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이어가자면 통일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통일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안 하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지원은 자체가 아니 그 사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제 저기 정책이 달라지고 관심 없는 사장이 오면 그에 대해서 아무런 적이 없으면 그거 안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차라리 니들이 안 하겠으면 어차피 본인들 얘기는 남북 협력을 해야 되고 뭐 지금 평화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거를 하겠다고 지금 하면서 욕을 그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이제 그 평화를 하겠다. 하시라 그래요. 하시라 그래요. 하시는데 대신 그러면 탈북자들 문제가 그 남북 관계 평화 본인이 가시는 길에 발걸음에 발목 그게 잡게 된다면 그럼 통일부 말고 다른 부서에 넘기면 되는 거예요. 뭐 기재부나 이제 뭐 복지부나 이런 데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데 그걸 놓기는 싫고 또 죽이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남 주기는 싫고 내 먹기는 이렇게 더 싫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니 그렇게 할 거면 통일부가 제대로 안 할 거면 기재부나 이런 데 넘기면 얼마나 좋냐. 어떻게 보면 기재부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고 이렇게 보면 기재부에서 가져가면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에 온 3만 명밖에 안 되는 탈북민도 품지 못하는데 과연 평화통일이라는 게 가능이나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돼요. 2,500입니다. 북한 인구가 2,500인데 여기에 온 탈북민 3만 4천 뭐 조금 넘었어요. 아니 그 사람도 다 오르만지지 못하면서 2,500을 오르만지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평화, 그가 원하는 평화가 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한테 쌀 갖다 주는 게 평화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그거 특히 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 탈북민들도 좀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큰 목소리도 내고 이런 것 결단을 할 그런 게 있을 때 목소리가 한 목소리 내야 됩니다. 근데 참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걸 잘 못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말 자격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어른들이 좀 선배 먼저 오신 그리고 또 저보다 많은 선배들이 좀 이제는 정신 차려서서 좀 이제 물론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분명.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정신 차려서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이제 저기 정권도 이제 좀 두려워하고 이제 그런 지원도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 못 내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네. 저도 보면 그냥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북한에서 떠난 탈북민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왜 그 정권을 떠나왔고 왜 이렇게 부모 형제와 자식과 헤어져서 가슴 아픈 삶을 살면서까지 이 길을 걸었는지를 잊지 않고 대한민국에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때만 우리가 이거 잊지 않고 살아야지만이 저 김정은 정권이 빨리 무너나는 길이고 맞습니다. 저 2,500만 동포들도 정말 그 독재 땅에서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갖지 않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정권은 안 무너나죠. 절대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합치고 외쳐도 모자랄 판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아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고요. 오늘 시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